여러분들이 제미나이나 GPT를 쓰면서 얘가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해요. 이상하게 대답해요. 글자 수가 너무 짧아요. 글자 수가 너무 길어요.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 AI의 문제들이 그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업무를 하려면, AI를 통해서 업무를 하려면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즉, 얘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찾았을 때, 비로소 내가 실제로 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강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모델, 확률, 한계 쪽은 AI 본질을 이해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극복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휴먼 인 더 루프 이 개념인데요. 어, 결국 다시 인간이 검증을 해야지 완벽한 보고서가 되어 아무리 AGI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 맥락을 먼저 제공하고 제미나이나 GPT나 생성형 AI한테 요구한 다음에 대답을 받으면요. 그때는 우리는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다가 뭔가 데이터가 이상해. 그러다가 뭔가 글자 수가 너무 작아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어, 데이터가 이상하다면 뭐 엑셀한테 코드 짜줘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성형 AI의 한계를 알아야지 그 한계를 인지해서 도구로 부릴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놀라운 기능성을 가진 도구이지만 만능은 아닌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AI가 가진 근본적인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우회하는 전략을 배울 겁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것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는 도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생성형 AI는 엄청 큰 확률 계산기라고 했어요.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건데요. 이 맥락 다음에는 이런 단어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패턴을 익혀요. 마치 문학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하는 것처럼 AI도 통계적 패턴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AI의 세 가지 핵심 특성입니다. 확률적 예측 모델이다. 즉, 어,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정확한 연산이 아닌 통계적 패턴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생성한다 라는 문장이 있었으면 AI 같은 경우에는 정확을 끊어버리고 한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숫자로 변환을 하거든요. 그 숫자로 변환한 걸 갖다가 다시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확률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같은 질문에도 매번 다른 답변이 나오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 다음 환각. 모르는 것도 아는 척,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특성. 여러분들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틀린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휴먼 인더루프, 여러분들의 검증에 따라 달린 거죠. 숫자 연산의 약점, 복잡한 수학 계산이나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약해요. 계산기처럼 정확한 연산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환각이란 무엇인가? AI가 모르는 것도 아는 척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환각이라고 합니다. 이는 AI 결함이 아니라 확률 기반 모델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최근에 여러 논문이 나오면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AI는 기본적으로 모른다고 말하도록 학습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려고 시도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논문, 거짓 통계, 가짜 인용물을 자신있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나 수치는 별도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AI한테 링크를 따로 각주로 달아달라고 프롬프트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AI를 초안 작성 도구로 활용할 수는 있죠. 최종 확인은 사람이 하고 이게 이상한 데서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쓰지 않는 거죠. 한각 발생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학술 논문인요. 잘못된 날짜나 역사적 사실,
허구의 통계 수치, 가짜 법률 조항이나 판례, 실제와 다른 제품 사양이 있는데, 어, 최근인가?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 가짜 법률 조항을 예로 들어서, 판례를 예로 들어서, AI가 인용을 했는데 그걸 검증하지 않고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이런 환각을 줄이려면 결국 인간의 검증이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할 때는 더 치밀하게 말이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닿는 문제 상황이 대량 데이터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처리도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GPT야 이 10만 줄짜리 엑셀 데이터 분석해줘. 약간 이걸 혹시 요청해 보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거의 절대 분석을 하지 않죠. 거의 실패하거나 오류가 발생해요. 왜일까요? 토큰이 제한이 돼 있죠. AI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토큰인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델은 수만 토큰까지만 처리 가능한데 제미나이는 한 12만 8천 정도 가능하죠. 네, 유료 버전에서는요. 연산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AI는 텍스트 생성에 최적화되어 있지 대규모 수치 연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엑셀 계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작동 방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량 데이터 처리는 AI한테 직접 계산 안 시키고 계산하는 방법을 짜달라고 요청해요. AI한테 코드 요청하고 VBA 스크립트 생성해달라고 하고 수식 작성 요청하고 코드 실행 및 결과를 요청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클로드 오프스를 로컬에 설치해서 컴퓨터에 설치해서 엑셀에서 직접 동작하게 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 있잖아요. 구글 제미나이한테 가서 이 수식을 알려줘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크게 써먹힙니다. 직접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수식을 알려줘 하고 끝에 수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생태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업무 자동화 때문에 말이죠. 이 접근법은 AI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약점은 VBA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 수식에 맡기는 영리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낫다. 어, 예전에는 엑셀 배우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요즘에는 제미나이나 GPT한테 요청을 하면 엑셀을 그냥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동작하기도 하고요. 그 그래서 저는 제미나이 쪽으로 많이, 구글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긴 글쓰기의 벽도 있죠. 컨텍스트 윈도우의 한계인데, 어, 9천자 분량의 전자책을 한 번에 써달라고 하면 2, 3천자 쓰고 멈춰요. 갈수록 내용이 부실해지고 반복적으로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9천자를 써달라고 하지 말고, 최신 모델, GPT-5나 5.2나 아니면 제미나이 3.0 같은 것들을 보면, 수십만 토큰의 문맥을 기억할 수 있어서 긴 문서를 업로드하고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중요한 건 아웃풋이 제한이 된 거죠. 출력에는 물리적인 제한이 많아요. 한 번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 길이는 여전히 제한적이죠. 즉 많이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은 별개의 한계를 지닌다. 최신 모델도 피할 수 없는 한계긴 해요. GPT 5.2입니다. 이거는 이전 자료긴 한데 5.2입니다. 5.3도 나오겠죠. 네. 그리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12만 8천 K. 그리고 일반적인 출력 제한은 3천 단어인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요. 출력 제한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저하 구간은 한 75%. 후반부에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청킹을 하는 거죠. 쪼개는 거예요. 긴 글을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분할 청킹을 하는 거를 제일 추천합니다. 그래서 9천자 분량의 디지털 마케팅 가이드북 모차를 7개 챕터로 구성해줘. 각 챕터의 주요 내용도 간략히 설명해줘. 라고 해서
생성된 목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순서를 조정하거나 주제를 추가 삭제한다. 위 1번 챕터 디지털 마케팅의 기초에 대해 1200자 분량으로 자세히 써줘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9,000자를 3번에 나눠서 적어줘 라고 요청을 해도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9,000자를 3번에 나눠서 써주는데, 중요한 거는 책을 쓰잖아요. 만약 보고서를 쓴다고 했을 때 대제목, 소제목, 소제목,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제목에 소소제목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소소제목 한 개의 주제를 3,000자 이상 써줘, 한 개의 주제를 3,000자 이상 써줘, 한 개의 주제를 3,000자 이상 써줘 라고 하면 9,000자가 한 장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9,000자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문맥 유지 기술인데요. 위 내용을 기억하고 또는 앞서 언급한 개념을 바탕으로 같은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톤 일관성을 지시합니다. 매 섹션마다 앞선 섹션과 동일한 전문적인 톤으로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 개념 반복, 중요한 용어나 프레임워크는 각 프롬프트에다 다시 언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자책 집필과 교육자료 개발, 리서치 보고서 3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청킹의 추가 장점인데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리서치 시킬 수 있고요. 품질 관리에 용이하고 섹션별로 하니까 이어서 안 하고 명확한 초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수정도 유연하죠. 각 청크는 3,000자 정도가 제일 유용하더라고요. 너무 작으면 비효율적이고 너무 크면 품질이 저하됩니다. 재미나이는 운이긴 한데 12,000자 정도 요청하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어쩔 때 잘하는 우리 재미나이. 논리적 구분점 활용인데요. 챕터, 섹션, 주제별로 자연스러운 구분점을 찾아 나누는 거죠. 그 다음 일관된 형식을 지시하고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한계를 이해하면 여러분, AI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거든요. 토큰 제한과 연산 능력 부족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직접 처리 불가능하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는 코드나 아니면 수식 짜달라고 해서 대처하는 방법. 핵심은 연산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활용하는 거죠. 다음에 긴 글 쓰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 제한과 장문 생성 시 품질 저하 문제가 있었는데, 청킹 전략으로 작업 분할 및 순차 작성을 요청하면 되고, 핵심은 분할 정복으로 높은 품질의 장문을 생성해야 합니다.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AI는 만능 도구가 아니라 특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전문 도구인 거죠. 그냥 막 묻지 말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버는데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휴먼 인더 루프를 가두거든요. 이걸 아무리 작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 정말 괜찮은 돈벌이 수단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업무 비율도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제가 같이 하는 방법, 그리고 전략 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